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조금 선방 수행이 익숙해지고 수행 시간도 늘려가면서 조금씩 극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젯밤에 다시 좀 속이 불편해지면서 선방에 있는 시간 내내 또 배가 아프면 어떡하나 또 소리가 들리면 어떡하나 하면서 또 강박적으로 그 생각에 한참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내내 초조하고 불안해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그게 어느 임계점에 다다랐는지 문득 갑자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배에서 소리 나는 거를 이렇게 싫어하면서 그렇게 의식하면서 괴로워할 일인가 내가 하면서 좀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 같고 제가 가진 이런 자만이나 인정 욕구가 사실 학창 시절이나 아니면 제가 생계를 해오면서도 생계를 해오면서 이게 반복되고 제가 그런 사견으로 계속 그릇되게 마음을 쓰면서 강화해왔다는 거는 여러 차례 반조를 해서 이해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어쩌다가 선언에 들어와서 이 선방 수행이란 조건이 되면서 이상하게 강박적으로 바뀌면서 제가 계속 그걸 너무 괴롭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좀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타인을 의식하면서 나를 엄청 괴롭히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좀 뭔가 좀 더 정확히 인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게 네. 중요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괴로워할 일이 아닌데 하면서 내가 타인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의식하면서 살았구나 하면서 이거를 그 순간 조금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마음이 홀가분하고 큰 짐을 조금 덜어낸 것 같고 그러면서 소리가 나면 나는 거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나머지 시간을 너무 편안하게 보냈고 그러면서 이게 나한테 타인에게 뭔가를 의식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쭉 살아왔는데 이게 나한테 정말 큰 괴로움이고 재난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또 좋았던 거는 그렇게 좀 장애를 딱 내려놓고 나니까 제 그런 불완전한 게 그냥 있는 그대로 조금 수용이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몸은 그냥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음식을 먹어서 이게 다시 오물이 됐고 그렇게 계속 몸은 변하고 나는 병들고 늙고 죽을 거고 그리고 나는 살면서 이런 장점도 있고 이런 단점도 있으면서 내가 바라는 뭔가 되게 완전한 게 있었는데 결국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이렇게 불완전한 나를 성냄 없이 그냥 좀 수용되는 느낌이 들었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큰 피해 주지 않으면서 그냥 내가 옳고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살면 되는구나 약간 그런 식으로까지 좀 어젯밤에 생각이 정리가 되면서 오히려 스스로에게 자의가 보내졌고 다른 사람한테도 뭔가를 바라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성냄도 없으면서 그냥 내가 조건이 돼서 다른 사람한테 도울 수 있는 상황이면 그냥 나누고 돕고 하자. 근데 대신 뭘 바라는 게 나한테는 진짜 큰 재난이니까 이런 거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게 지금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어떤 타인을 의식하는 것도 있지만 또 실제로는 이제 자기가 좀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되게 많거든. 네.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완벽주의 같은 그런 생각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선방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도 내가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거에 대한 강박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남들이 나를 또 뭐 좀 이상하게 본다거나 좀 더럽게 본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거든. 근데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실수도 하고 뭐 좀 잘못할 수도 있고 뭐 나도 살면서 수행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실수를 하고 살아왔는데 다 실수하면서 살아.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좀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실수하는 것 자체를 허용하고 실수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또 남의 실수에 대해서 좀 관대하거든, 그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인정하고 또 뭐 내가 잘못한 거는 좀 반성하면서 다시 개선하는 거고 그런 거지.
그게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고성제거든. 음, 이 존재의 삶이라는 게 결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또 상황에 따라서 번뇌가 있는 한은 또 때로는 실수도 하고 뭐 번뇌가 없는 사람도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안 맞는 행동을 할 수도 있거든. 본인은 뭐 이렇게 탐욕과 성냄이 없이 한다 해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뭐 다른 사람이 이래 볼 때는 막 자기 이익하고 걸리면 그 사람은 믿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 스스로가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면은 자기의 부족한 모습도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걸 그냥 화내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힘이 생겨요. 네. 그게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해. 네, 그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대로 그냥 부족해 꼭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게 좀 이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과하게 생각하면 지금 이대로도 좋다, 뭐 이렇게 이제 좀 과하게 흘러갈 수 있는데, 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지금 현재 내가 이래 부족하면서 이래 변해가는 이런 모습을 이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설사 지금 현재 부족하다 해도 나중에 우리가 발전할 수 있잖아요. 더 성장해서.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의 실수나 부족한 면을 그것도 어찌 보면 내 모습 중에 하나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대로 수용하고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좋다 싫다 이런 감정이 없어지면서 그냥 내가 잘못된 거는 개선하고 이제 뭔가 옳고 바르게 살면 그냥 그거를 이제 이어나가고 이렇게만 하면 되니까 의식 구조가 되게 단순해지죠. 그렇게 하면. 복잡하지가 않고. 여기 감정이 들어가면 이걸 남이 어떻게 볼까 나는 어때 막 괜히 혼자 막 들끓거든, 그 생각들이. 그러면 뭐 그거 별로 이득도 없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계속 헤매고 있는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게 멈출 수 있게 되고 또 그런 마음으로 바뀌면 나하고 남하고 비교하는 심리도 많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나의 부족한 거를 자꾸 감추려고 하니까 이제 남을 의식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내가 뭐 부족한 걸 인정해버리면 그 남이 뭐라든 남이 뭐라 하면 예, 이런 부분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인정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거든, 그거. 근데 이제 그거를 감추려고 하고 저항하려고 하고 이러면 이제 그게 되게 큰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바꾸면 사는 게 훨씬 편해지고 또 이제 비교하는 심리도 적어지고 오히려 이제 생각도 되게 단순해지면서 수행도 훨씬 잘 될 거예요, 그게. 그게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기 자애거든, 그게. 수행에서. 자신에 대해서 자애를 가지는 마음 상태거든, 그게. 보통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들키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거든. 그렇다고 뭐 남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거든. 다 아는데 괜히 혼자 막 감추고 그러고 있는 거지. 예, 계속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걸 뭐 꽁이 뭐 이렇게 겁나면은 눈 속에다 자기 머리를 처박는다 하는데 그런다고 안 보이나, 그게. 다 보이는데 혼자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 속에 이제 그런 자기를 뭔가 완벽하고 남에게 그거 하고 허물을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거고, 이거는 고성제를 몰라서 그런 거거든. 그거를 명확히 아는 계기가 되면 좋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 어떤 단순히 그게 이제 선방에서 막 두려워하고 이런 문제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보살님이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런 그 번뇌가 계속 작용했던 거라. 그거를 명확히 보고, 그거를 이제 한번 놓기 시작하면 이제 생활 전반의 많은 부분이 해결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쓰니까 괴롭구나 하면서 집성제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더 수행을 해나가면서 고성제 가르침이 더 이해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이유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그게 이제 고성제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지. 그게 어리석음의 핵심이거든. 사람 어차피 이게 형성됐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 과거로부터 이제 번뇌가 남아있는 것도 있고 이래서 사실 그 존재 자체가 완전할 수 없는데 자꾸 완전함을 바라는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종의 이제 고성제에 대한 어리석음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어젯밤에는 뭔가 그렇구나 하면서 탁 나아진 느낌도 들고 그랬는데 이제 또 다시 선방에 올라가니까 예전만큼 아니지만 또 이렇게 또 두려운 마음 들고 의식하는 게 또 반복되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놓고 알아차리고 하는 그쵸. 연습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다가 물줄기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한번 이렇게 했다고 해서 물줄기가 확 바뀌진 않거든. 이게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이제 이게 점점 빗바래면서 그 강도가 점점 약해지는 거지. 고통의 강도가 점점 약해지면서 나중엔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은 근데 그 계속 한 방향으로 가다가 이제 방향을 조금 이렇게 전환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노력의 방향이 딱 잡히면 그때부터 노력하는 만큼 이득이 생기거든. 그리고 진짜 이번에 선방 수행에서 어려웠던 거는 약간 빙산의 일각이었던 것 같고 반주하면 할수록 제가 살아오면서 사실 거의 모든 경험들 속에서 사견으로 그거를 강화하고 반복해왔다라는 걸 느끼면서 고질적인 번뇌도 굉장히 많이 뒤엉켜 있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반주하고 일부가 조금 버려진 느낌이고 앞으로 계속 실타래들이 얽혀있는 것들을 다른 것들도 계속 찾아가면서 풀어나가야겠다고 생각을 좀 예,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수행하는 것 자체가 이제 방향성이 잘 잡힌 거예요. 그게 보통 그래서 내가 왜 자꾸 바른 삼매 이야기하고 이제 프레임의 전환이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한 게 바른 삼매라 그랬잖아. 근데 보통은 보면 그냥 단순히 집중만 시키면은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그런 견해가 잘못되어 있거나 이런 건 절대 못 본다니까. 오히려 그런 게 더 강해져. 내가 집중력도 좋아지고 뭔가 마음도 편해지고 이러면 내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하면서 그 실제로 그 뒤에 숨어있는 이 행복이 이 자기의 그런 어떤 밑바탕에 숨어있는 그런 번뇌를 보는 걸 오히려 장애한다니까. 그걸 안 보고 싶어 하고 오히려 이 행복에 가려져 가지고 묻혀져 버리는 거야 이게. 자기 문제가. 그래서 사실 이게 수행을 통해서 자기 문제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그 과정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이게 진짜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뭐 사성제 책에서도 보면 처음에 이제 세속의 견해가 있고 붓다의 견해가 있다고 이렇게 두 개를 대비시켜 놓은 것도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견해가 이제 세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형성되어 있는 견해들이 있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세속에 살다 보면 어떻게든 견해 형성이 되게 돼 있거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수정하고 발견하면서 계속 이렇게 방향을 전환해 나가는 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하는 작업을 사실 그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삼매를 닦으면서 계속 그거를 할 수 있거든. 근데 그런 작업을 빼고 단순 집중만 하게 되면 그런 게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 스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뭔가 생기 꾸려가고 이런 게 되게 힘들고 그래서 아예 서울 생활 접고 시골로 기촌을 했거든요. 그런 거 다 정리해야겠다 하면서 환경을 바꾸고 그러면서 표면적으로는 되게 여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지고 또 실제 마음도 조금 고요해진 것도 있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를 잘 들여다보면은 아직도 제대로 숙면을 못하고, 그리고 또 다시 또 시골에 가서도 일을 하는데 거기서 또 일에 자만이 붙어서 갈등을 겪고, 그러니까 스님 말씀해 주신 대로 뭔가 세속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제가 해결을 하려고 했고 이거를 어떻게 수행적으로 버려가고 해결할지를 이번에 선언 들어와서 조금 이해하고. 아니 뭐 서울에 있다고 해서 뭐 견해가 그렇고 뭐 저 지방 간다고 해서 견해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 네, 그걸 못 봤던 것 같아요. 견해를 보지 않으면 아무리 장소가 바뀌었다 마음은 그대로 있는데 뭐 그게 어떻게 바뀌나 그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어디 있더라도 결국은 삶을 대하는 태도인데 그게 어디 있더라도 자기가 이제 실제로 어떻게 이 세상을 대하면서 살아가는지 자기 마음의 어떤 그 상태를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않으면 그냥 뭐 내가 이러면서 환경이랑 이런 건 사실 포장하는 거고, 그런 좋은 일을 갖고 이제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사람 항상 뭔가 이유를 찾을 때 정당화를 하거든. 그 좋은 걸 갖고 자꾸 포장을 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진짜 문제를 안 보고 회피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다른 어떤 좋은 거를 한다는 걸 하면서 실제 자기 문제의 본질은 외면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근데 실제 이런 이제 자기 진짜 문제를 딱 보면은 그거는 진짜 사람이 바뀌어. 그런 게 되게,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보게 된 게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선언 나가는데 일상에서 알아차림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만으로는 제가 아직 힘이 부족하니까 꾸준히 규칙적으로 그 호흡 수행도 많이 하고 경행도 해야겠다고 생각. 그러니까 그 호흡 수행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점검되는 측면이 있거든. 자기가 실제로 번뇌가 놓아지는지. 일상에서는 그게 잘 안 드러나는데 내가 이제 호흡 수행을 해보면은 진짜 마음이 놓아지면 마음이 고요함을 나타난단 말이지, 실제로. 그리고 또 이제 그 호흡 수행을 통해서 자기 마음의 그런 거친 게 아주 섬세하게 접근이 되지 않으면 이게 호흡 수행은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자기 마음도 되게 섬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어. 네, 그리고 끝으로 그 정선 스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수행하지 않고 반조만 하면 자기에 대한 고정관념만 강화된다고 해주신 말씀이 생각나는데 스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뭔가 이대로 내가 괜찮다고 수용하는 게 아니고 계속 수행을 통해서 그런 사견 이런 것들을 버려가고 장애를 버려가면서 계속 내가 변해가는 과정을 실제로 경험하고 쌓아나가야겠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 이게 지금 이대로 좋다 이렇게 돼버리면 현실에 안주하게 되거든. 이건 안주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내 부족한 모습을 인정하면서 향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야, 그게. 네. 근데 그냥 뭐 지금 이대로 좋다 하면 수행도 안 하고 그냥 현재 만족하면서 그렇게 사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 그 뜻이. 감사합니다.